네, 안녕하세요. 이 국고처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또 인사를 처음 드리게 되었는데요. 설레이는 마음을 떠나서 긴장까지 됩니다. 일단은 긴장을 좀 방송을 하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또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또 고충을 덜어낼 수 있는 이야기들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에 한정된 시간에 풀어내지 못한다면 이 방송 마치고도 제가 자리를 마련했으니까요. 오늘 하루만큼은 제가 여러분들의 고충을 덜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타이틀은요. 원픽 트레이딩입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일단 시장 이야기 전에 최근에 와서 원픽 트레이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과 또 이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먼저 구호부터 외치고 갈게요. 가자! 원픽. 네. 여러분들이 정말 시장에서 트레이더로서 시장을 접하고 계신데 우리는 주식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경제적 변화에 있어서 투자하시는 분들 있겠지만은 아마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매일매일 주식을 바라보고 있는 매일매일 주식을 또 하고 있는 트레이더가 아닐까. 우리는 주식 트레이더로서 시장에 좀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말 주식 트레이더라면은 시장의 움직임들에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판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판세를 읽고 그리고 이 안에서 시장에서 트레이딩할 수 있는 픽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기술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번 주에 판을 읽고요. 그리고 전략을 짜는 판세를 읽고 전략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픽을 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트레이딩 기술을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 주 동안의 지수의 움직임이 힘들었다.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충이 컸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양 지수가 모두 다 좀 불안한 기색으로 시작이 되었었는데, 사실 오늘 종가, 그러니까 금요일 날 종가만 봐도 일단 2,700포인트에서 이상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물론 20일 이동평균선 이탈했지만은, 형님 지수가 지수를 지지해준다면은 아우 지수는 곧잘 따라오기도 합니다. 우선은 중요한 거는 큰 지수의 위치가 중요하다. 사실 코스닥에 대한 크기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수보다 또 미국의 지수, 큰 지수의 움직임들이 좋은데 간밤에 미증시가 반등을 했죠. 근데 우리 증시는 미증시의 목요일까지 확인하고 어제 이 주간에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증시에 대한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한 주 동안에 횡보하셨던 지수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일주일 동안의 시간 동안에 내내 하락하는 분위기를 느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시장을 뒤흔들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시장에 대한 배경, 종목을 무엇을 볼까, 이 업황에 대한 흐름들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매크로적인 변수들이 상당히 압박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유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고물가에 대한 압박,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최근에 와서는 국채금리에 대한 변동성도 있는 상태, 달러 인덱스가 높은 상태, 이와 같은 이 매크로적인 이야기들이 좀 시장에 대한 자극 요소가 됐고, 결정타를 날렸던 거는 연준위원회의 발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시장은 힘들었다. 그런데 미증시 어제 올랐다.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진행될까? 이제는 판을 읽고 또 시장에 대한 전략을 짜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제가 한 주 동안에 가장 굵직굵직한 이벤트는 무엇이었을까라고 주간 시황을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역순으로 보시면 되는데 목요일 날 우리가 그러니까 이 금요일 날 우리 증시가 목요일에 미증시에 타격을 받고 떨어진 것이 바로 이 연준위원회의 매파적 발언이었습니다. 연준위원회 매파적 발언. 사실은 올해 연중에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발언이 나왔어요. 이 문제로 인해서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최근에 올라왔던 시장에 대한 주도가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성장주, 기술주 이와 같은 포인트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금리에 대한 언급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은 지난 한 주 동안에 떨어졌던 섹터들이 또 빠질 거예요. 그러면 금리에 대한 변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판을 읽어가야겠죠. 왜? 그동안에 시장이 움직였었던 주도주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한 판을 짜기 위해서는 우리는 금리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최근에 와서 한 달 이상 동안에 유가 상승세 봤습니다. 고유가의 위치도 봤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과에 대한 이 감정이 좀 더 격화되고 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의 깊이가 어느 정도의 자극이 될까? 이 부분들에 대한 판을 읽어야 되겠고요. 유가 상승에 대한 배경이 가장 큰 것인데 그 원인은 긴장감, 중동발 리스크가 있었다는 것. 그런데 유가 상승세가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한 주도주 섹터 역할을 했었던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이 판이 또 중요한데요. 테슬라 모터스가 1분기 차량 인도량에 대한 감소를 주 초반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아쉬운, 실망스러운 모습들 때문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움직임이 빠졌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와서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반도체에 대한 판이 어떻게 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시황에 대한 내용들을 살짝 연준의 금리, 유가, 테슬라에 대한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이 판에 대해서 짜본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고 뒷부분의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연결될 것이니까 잠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 자, 우리가 연준의 의원들이 얼마나 매파적이었는가, 의원들의 매파적이었는가, 어떤 특정 의원의 매파적 발언이 자극이 되었는가. 자, 지난 목요일 날, 그러니까 미증시에서요, 미니애폴리스 이 총재가 금리 인하 올해 연중에 없을 수도 있다. 아주 극단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의 연준의 의견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특정 인물에 대한 의견인데 사실 이 인물은 지난 3월 달에 FOMC가 진행되었을 때 올해 연중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었고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2회차까지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대다수의 의원들은 3회 인하할 수 있다라고 표결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 인물에 대한 극단적인 이야기 하나로 전체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발동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전체 의견을 배별하는 것인가? 우리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파월의 입이 아닌가?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극단적인 발언에 의해서 증시의 움직임이 빠진다? 저는 먼저 금리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속단하기는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와서 매크로에 대한 변수가 시장에 대한 자극 요소가 됐고, 그리고 경제 지표에 대한 발표가 경제 호조로 이어지고 있는데 경제의 견조함인지 아니면 고물가에 대한 부담이 또 반복되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 미니애폴리스 총재에 대한 의견에 좀 더 이야기가 힘이 실리거나 아니면은 극단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버려둘 수도 있겠죠. 자, 제 의견은요, 극단적인 발언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시장에서 금리 이야기로 해서 자극 요소가 돼서 시장이 빠진다? 오히려 그동안에 주도했었던 금리에 관련했었던 움직였었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금리에 관련된 종목들을 빠졌다? 다시 본다? 그럼 먼저 뭘 보겠습니까? 성장주, 기술주. 자, 우리 시장에서는요,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해왔고요.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에 급하게 하락했었던 이 섹터를 본다면 2차 전지 종목들도 빠졌고 바이오 종목들도 빠졌습니다. 이들 종목들이 대표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떨어질 때 떨어지는 종목이에요. 금리 인하에 대한 과정이 진행된다면 다시 한번 오를 종목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판을 읽었다면 다시 한번 챙겨보는 섹터가 될 수 있다는 거. 전략은 그쪽으로 짤 수 있다는 거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시장은 한 번은 흔들렸습니다. 2700선을 넘어가서 시장에 대한 등락 박스권으로 아주 작은 공간에서 움직였던 지수가 툭 빠졌어요. 그리고 코스피의 20일 이동평균선에 붙어있는 위치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또 변곡점을 만들어야겠죠. 올라가야겠죠. 자, 금리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연준 의원, 특정 의원에 대한 극단적인 발언이 시장에 대한 자극 요소가 됐습니다. 매크로 변수가 반영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목소리가 크게 자극이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앞으로 보는 FOMC에 대한 금리 결정은 5월 1일 날 있습니다. 5월 달에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직전에 있었던 3월 달에 FOMC는 어땠는가? 자,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했었고,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 6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점도평상에서 올해 3회 인하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의 의원들은 2회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겠다.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과정은 확실하다. 방향성은 금리 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물가에 대한 고물가가 나왔을 때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을까요?
지금은요, 금리 인상을 생각하지도 않는 시장입니다. 물가에 대한 상승세에 따라서 금리에 대한 인하 회차를 고민하는 때이고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만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시는 짧은 공간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간이 길어진다, 늦어진다, 증시를 움직이는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연될 수는 있어도 금리 인상과 같은 과거의 유동성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나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시간의 문제다는 얘기고 그리고 더군다나 앞에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특정 위원회에 대한 금리 인하 발언은 극단적인 얘기. 아주 매파적인 끝단에 있는 의견에 이겼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 시장을 자극시키고 빠진다? 금리 인하는 할 것이고 아직까지는 점도표는 이상 없는데 이번에 5월 달에 나오는 점도표 확인하겠지만 여전히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계속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보여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인플레 2%에 대한 내용들을 연준이 항상 고집을 했어요. 근데 이번 3월 달에 파월 의장에서는요. 멘트에 대한 강도가 좀 낮아졌습니다. 2%에 대한 고집이 좀 풀렸어요. 고물가에 대한 추세가 아직 금리에 대한 단정적인 금리 인하가 아니더라도 2%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은 2%대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혹은 3%까지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열어놓고 고집을 조금은 완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이 줄다리기가 아주 긴박하게 압박되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금리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시장이 압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거시적으로 바라보면서 시장을 계속해서 매크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관점이다. 그리고 압박이 되는 매크로, 경기 지표를 확인하고 있는데 어젯밤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어요. 자, 평소 같았으면 고용 지표가 좋은 것에 대해서 아직 경기가 살아있어서 시장에 대한 물가 상승이 불안하구나라고 점쳐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시장에 대한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가 될 수 있는 고용 인구가 늘어난다? 긍정적이다. 경기가 여전히 호조세를 이어가는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증시가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 판 자체가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장 미증시, 어제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 빠진 것은 되돌린다는 얘기예요. 월요일 날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금리 때문에 압박되었었던 전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술주 보고 다시 한번 성장주 볼 수 있는 떨어졌던 바이오 종목들 볼 수 있고요. 떨어졌던 반도체 종목들을 다시 잡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체크해야 되는 거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내용인데 그 부분도 뒷부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이 시장에 대한 점도표에 대해서 예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없는 것인가? 계속해서 다음 주에 있을 또 다다음 주에 있을 경제 지표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지금은 매크로에 대한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 주에 3월 CPI 발표가 있습니다. 자, CPI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최근에 유가 상승세 나오고 있어서 원자재 가격 올라가면은 물가 상승, 판가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가는 거 그러면은 CPI 인상 올라올 수 있죠. 중요한 거는요. 코어 CPI, 근원 CPI입니다. 최근에 추세를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성장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둔화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계속 경제는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올라가는 진폭이 길게 이렇게 가다가 이제 느슨한 상승세를 보이는 거고요. 중요한 근원 CPI, 추세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조정에 대한 기조만 보인다라면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예상은 돼요. 다시 한번 이 코어 CPI, 그러니까 CPI 자체는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유가 상승 때문에 조금은 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근원 CPI, 유가와 또 식료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가 상승률은 어떠한가? 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와서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와 유럽의 경제를 상당히 예의주시합니다. 지난해 연말까지는 모든 전 세계가 부담스러웠어요. 고물가에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경기에 대한 회복세가 쌓이니 미증시와 또 유럽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데, 자, 유럽에서 지난 하반기 때까지 힘들었다가 올해부터 다시 한번 경기 가동을 하고 있는데, 자, CPI에 대한 내용들은요, 특히나 근원 CPI에 대한 부분들, 자, 전체적으로 조정 하락폭이 방향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경기 회복세에 대한 사인을 확인하고 있는데 유로존에서는 CPI가 감소세에 나오고 있다. 둔화세에 나오고 있다. 특히나 근원 CPI가 그동안에 계속 3%대에 있었는데 이제는 2.9, 2%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미국에서의 CPI에 대한 부담감도 일단은 지표를 확인하는
과정은 가겠지만 시장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자극적이진 않다. 다음 주에 CPI 발표 한번 열어보시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 반가운 마음들을 증시로 바로 보여줄 겁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장 반등 예상하고요. 다음 주 지수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내용 또 보도록 하죠. 다음은요. 매크로에 대한 내용 중에서 유가예요. 자, 우리가 유가가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물가에 대한 부담은 결국엔 금리 인하 이렇게 매크로적인 생각을 이어가는데 자, 유가의 가장 큰 작은 요소가 중동 긴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중동 긴장감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동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유가가 변동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긴장감은 어떠한가?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이란의 보복에 대한 내용들인데 그동안에 이제 중동의 긴장감이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뿐만 아니라 이라크, 시리아, 예멘 이와 같은 주요 중동 국가들에 대한 자극적인 무력 도발이 있었어요. 유가도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런데 유가가 내려오기도 했었어요. 시장에 대한 변동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리스크가 되는 거는요. 중동 긴장감을 가장 고조시킬 수 있는 도화선은 이란. 결정타는 핵폭탄과 같은 결정타는 사우디. 이렇게 좀 명시해서 보다 보니까 이란에 대한 움직임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불안감을 만들었다. 맞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저도 모르죠. 몰라요.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여전히 긴장 속에 있습니다. 그럼 유가 관련된 움직임들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장이 빠질까? 빠질 수 있죠. 그럼 해법은? 전략은? 판이 이렇게 바뀐다면 전략 어떻게 짜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픽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자,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나온다면 유가 관련된 에너지 종목들이 계속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고 또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자, 밑에 보시죠. 최근에 와서요. 중동의 긴장감 플러스 오펙 플러스에 대한 감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공급에 대한 부분들 리스크도 있었지만 공급에 대한 감소세가 유가 상승세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경기에 대한 회복세 사인이 중요한데 유럽 아까 좋다고 했죠. 미국 여전히 좋다고 했죠. 그리고 중국이 처음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확장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경기가 따라오고 있어요. 경기. 자, 이거는요. 이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중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 있다. 그러면은 지금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에너지라든지 혹은 유가의 상승에 의해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그리고 환율까지 동반 상승한다면은 여기서 해법은 어떻게 볼까? 에너지 당연히 봐겠죠.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 있더라도 에너지 종목도 움직일 수 있겠죠. 정제 마진이라든지 원유 재고 평가에 대한 상승이 나오고 실적 또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테마성으로는 석유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큽니다. 천연가스까지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 뭐 볼까? 신재생. 그 다음은 또 뭐 볼까? 고유가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 상승, 환율 상승, 환율 수혜주를 또 볼 수가 있겠죠. 수출주 볼 수 있습니다. 판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 주도 이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야기 드린 것처럼 경기. 그러면 중동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할까? 열어봐야 됩니다. 저도 열어봐야 돼요. 하지만 그동안에 해봤던 내용들 본다면은 중동에서의 문제가 터졌을 때 지정학적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상당히 압박은 줄 수 있지만은 경제적 타격이 얼마나 클 것인가. 예전에 미국의 리먼 사태나 예전에 유럽에서의 금융위기처럼 시장에 대한 뭔가 금융시장이 무너지는 그런 타격이 될까? 금융시장은 위축이 되는 거겠지만 무너지는 것은 아니죠. 중동은 그런 상태예요. 자, 여기서 이란의 내용들을 좀 더 열어보되 유가에 대한 판단은 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보는 것이다. 자, 그러면 유가 관련된 판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테슬라 모터스의 이야기와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이야기를 보셔야 돼요. 자, 지난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잠정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2주 후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에 집중할 것이고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고물가에 대한 환경에서 고환율과 고금리에 대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수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수출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금리에 대한 걱정은 덜어냈는데 유가에 대한 생각이 남겨져 있다? 그러면은 실적주 보자는 얘기예요. 실적주의 가장 근원은 또 수출주가 될 것이고 판 전략 세워지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수출주, 실적주에 대한 포인트를 봤을 때 섹터별로 봤을 때는요. 당연히 해외에서의 선방을 하고 있는 조선주. 성과에 대한 인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방 수주가 많죠. 또 화장품,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큰데 자동차 내에서는 전기차를 볼 것이냐
아니면은 자동차가 지금 가장 판매량을 이루고 있는 섹터는 어디냐? 힌트를 드린다면 하이브리드카가 지금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카 관련된 종목들을 봐보세요. 대표적인 회사가 코리아 FT예요. 최근에 금리에 대한 변동성 나오면서 실적으로 달아갔을 때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자동차 부품 섹터들 기존에 있었던 내연기관에서 플러스 하이브리드카를 하이브리드카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동반 성장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환율은 높아요. 실적 괜찮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PBR 모멘텀까지 더하기 때문에 자동차 종목도 볼 수 있다. 다음 주는 판이 이렇게 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픽을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또 볼까요? 자, 일단은 당연히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권할 것인데, 일단은 정유주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SK이노베이션, GS, 특히나 S-오일에 대한 주가가 좋아요. 자, 정유주에 대한 관심도 만들어야 되겠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테마적으로 흥구석유, 한국석유,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위치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다음 주 트레이딩에 살아있다. 안 죽었다. 자, 과거에 대표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건 흥구석유인데 흥구석유에 대한 차트를 한번 꺼내보시죠. 혹은 머릿속에 기억을 해보세요. 흥구석유가 움직였었던 이 변동성을 보면요. 지난해 10월달, 또 올해 1, 2월달,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모두 다 하나같이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중동발 리스크였어요. 지정학적 리스크였어요. 과거도 그렇고 지난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로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다르다. 플러스 유가 상승하는 경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중국에 대한 확장 지수가 나왔어요. 지금은 금리에 대한 압박을 경기 호조, 경기 견조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더해지는 시장이에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발동됐지만 그러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괜찮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아있다. 테마성으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도 좋고 정유주에 대한 실적 추이로 보셔도 좋고 여기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돌린다면 이제는 고유가 부담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대체 투자 가능하죠. 더군다나 미국과 유럽과 특히 우리에서 정부 정책이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보시죠. 대표적인 종목들을 생각해 본다면 CS 윈드, S 에너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태양광 풍력 이런 종목들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 위치 보시죠. 바닥에서요 돌아서는 위치예요. 마침 이와 같은 판에서 전략이 나오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내용까지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시게 되면은 자, 문제는 테슬라예요. 2차 전지입니다. 자, 에코프로하고 또 포스코 그룹주들이 상당히 저조했어요. 자, 최근에 와서 테슬라에 대한 영향력을 또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차 전지 종목들을 볼 때 사실 절대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의 향방에 따라서 테슬라가 올라가 2차 전지 분위기 좋아. 테슬라 떨어져 2차 전지 울상이야. 이런 테슬라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해서 테슬라의 의존도를 빼려고 합니다. 빼야죠. 언제부터 테슬라가 전기차를 다 만듭니까? 이제는 많은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만듭니다. 빼야지 하지만 최근에 시장에 대한 매크로 변수가 나오고 시장에 대한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켜지다 보니까 또 테슬라 모터스의 영향권을 벗어나질 못했어요. 인정해야 됩니다. 판이 지금 그런 환경에서 가고 있어요. 자, 테슬라 모터스가 인도량이 감소했습니다. 차량 판매가 둔화됐다는 얘기예요. 결정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판매가 경쟁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다시 키우려는 것이 중국에 진입하는 것, 그리고 다시 키우려는 것이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시장 유럽이나 미국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가팩토리에 대한 투자를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투자자에게 어필이 돼야 돼요. 자,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순간으로 해서 이제 출고가를 인상을 합니다. 모델 Y부터 해서요. 다양한 이제 제품군들에 서 가격 인상을 할 거예요. 일단 이 가격 인상을 앞두고 소비자를 달래기 위해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1개월 동안 무료로 배급을 했어요. 이게 통할까 지켜봐야겠는데 일단 주가에서는요. 인도량 감소에 따라서 테슬라 모터스가 떨어졌고 2차전지 종목들이 악재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주가 한번 보시죠. 자, 최근에 목요일까지의 주가입니다. 근데 금요일 날 미증시 또 올라서 테슬라 올랐어요. 근데 현재까지 주가 보시죠. 하향 추세는 바뀌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주가 어떤가요?
안 빠져요. 내렸죠. 포인트는 내렸어요. 근데 주가 위치에 한눈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의 2차 전지와 분위기 어떤가요? 안 빠졌어요. 자, 우리가 이제 차트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다중바닥을 형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테슬라 모터스는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목요일 기준으로 해서 171달러인데 자, 상징적으로 200달러 선을 회복하는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 가격선이에요. 이 가격선을 밀렸지만은 이 안에서의 박스권이 2차 전지 안에서 변동성을 계속 지켜준다면 테슬라 모터스는 더 이상 시장에서 하락에 대한 주범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은 다시 2차 전지를 바라볼 수 있는 금리에 대한 변동이라든지 또 그리고 테슬라 모터스에 대한 다음 전략에 대해서 기회를 준다라면은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종목들이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할 겁니다. 최근에서 2차 전지에 대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2차 전지에 대한 마진율이 안 좋다.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둔화되고 있다. 알죠. 그런데 2차 전지 셀 기업들에 대한 매출액을 봐보세요. 매출액은 작년도도 증가. 재작년부터 계속 증가.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잘 팔았지만 장사가 잘 못 팔았다는 얘기예요. 마진이 못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앞으로에 대한 전기차 시장에 대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스를 수 없는 전기차 시대를 기대하자는 얘기고 두 번째, 영업이익률,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가에 대한 인상이 필요합니다. 재료값이 요즘에 너무 바닥을 쳤어요. 근데 재료값이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회가 오는 거예요. 자, 판은 이렇게 바뀌는 것인데 자,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에 대한 변동이 인해서 성장주에 대한 부담이 있죠. 자, 그런데 주가 한번 보시죠.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 에프쿠프로,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주가에 대한 향방 어떤가요? 일주일 동안의 지수 한번 봐보세요.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주들이 모두 다 하락세를 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신고가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에 대한 판은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당연히 반도체에 대한 고개를 들어야겠죠? 반도체 대장주, 그러니까 2차 전지 대형주,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추세에 대한 변화가 이렇게 판이 짜진다면 당연히 반도체에 대한 손을 들어줘야겠죠. 시장은 빠졌지 몰라도 반도체 대장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견고하다. 여기에 수급까지 더해진다면 당연히 반도체에 대한 판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볼까? 소부장을 보겠죠. 소부장에 대한 판은 어떻게 짜일까? 자,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연일 신고가를 가고 있을 때, 자, 3월 27일부터 해서요. 그 이전까지는 정말 얘네만 갔어. 정말 얘네만 갔어. 지금 반도체 판이 얘네만 가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3월 27일 오후부터, 오전도 아니고 오후부터 소부장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움직이는 반도체 종목들, 내리는 반도체도 있지만 움직이는 반도체들 봐보세요.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안에서도 많은 종목들을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해드렸었는데 급등하는 반도체들이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차별화에 대한 선택에 대한 내가 어느 파트에서 픽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판은 반도체 판이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판은 어떻게 될까? 안 좋죠. 안 좋아요. 지난주는 사실은 2차 전지 손대면 안 되는 시장이었어요. 빠졌잖아. 그런데 이제는 빠진 상태에서 다시 볼까? 너무 올라간 것에 대해서 긴장할까? 이런 기로에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판은 앞에서부터 천천히 이야기 드렸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판이, 금리 인하 극단적인 발언에 대한 판이 다시 볼 것이고 그 다시 볼 수 있는 판은 경제지표가 다음 주에 예상이 되고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반등, 미증시가 이미 금요일날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전체적인 우선권은 반도체에 있어요. 그림이 반도체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의 집중력을 높여야 되는데 반도체에 대한 환경이 어떠한가? 대표적인 기업들에 대한 반도체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와서 주요 기업들, 대형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 마이크론 얘기해야 되고요, 인텔 얘기해야 되고요, TSMC 얘기해야 되고요, 삼성전자 실적 얘기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씩 까볼게요. 자, 마이크론이 깜짝 실적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마이크론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항상 고정적인 3등 혹은 5등 기업인데 DRAM 쪽에서는 3등, 낸드 플래시에서 네, 이런 순위에 있는데 만년 3등이에요. 근데 메모리 시장에 대한 재미난 환경이
점유율이 안 바뀝니다. 3등의 실적이 엄청 잘 나온다? 3등으로 물량이 많이 갔을까? 아니에요. 점유율이 안 바뀌어요. 절대적으로 삼성전자 1등이고요. 절대적으로 SK하이닉스 2등이고요. 그 두 기업이 양사가 합쳐가지고 높을 때는 80%고요. 낮을 때는 60%인데 지금 80%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론 쪽으로 흘러갈까? 마이크론은 항상 10%야. 근데 3등의 기업이 실적을 좋았다? 그러면 1등하고 2등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미 예상이 된 바입니다. 잘 나올 것이다. 예상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이 메모리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데 추가 요인이 있죠. HBM 매출이 더해졌어요. 자, HBM은 사실 SK하이닉스 거 아닙니까? SK하이닉스만 공급하던 거 아니에요? SK하이닉스가 주류였었는데 마이크론이 이제 붙기 시작을 했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HBM3 이 모델에 대해서도 기대해보자. 자,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시장, 메모리가 좋은 시장이면요. 앞으로 뭐가 좋을까? HBM, CXL, 온디바이스 AI, AGI 새로운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는 D램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D램 관련된 종목에서 최근에 와서 움직인 종목도 봐보세요. 물론 이제 차세대 반도체로 전향되는 것에 대한 모멘텀도 갖고 있지만 최근에 움직인 반도체 종목들 보시면은 뭐 자람 테크놀로지, 엑시콘, 신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좋았지만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 하나마이크론, 테스,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향후에는 AI에 대한 키워드가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 실적 좋겠죠?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인텔의 실적은 굉장히 꽝이었어요. 전체 매출은 괜찮았지만 특히나 파운드리 쪽에서 대규모 손실을 났습니다. 시장이 어려운 거야? 이런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어려운 거야? 인텔의 파운드리에 대한 실적은요. 이유 있는 하락이에요. 그래서 자, 뒷부분에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크론에 대한 주가는 오름세를 가고 있고요. 인텔의 주가는 크게 급락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저는 두 기업 모두 다 반도체 봄을 만들어주고 있다. 마이크론의 얘기는 D램에 풀린다는 얘기고 시장에서 반도체 호황기로 가고 있는 사이클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인텔은 떨어졌는데 왜 반도체 봄인가? 파운드리의 실적이 파운드리 실적이 꽝 나온 이유는 인텔은 원래 파운드리에 집중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시스템 반도체에 집중하는 회사지 CPU를 찍어내는 회사인 거지 파운드리에 집중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파운드리에 집중을 하겠대요. 대규모로 공장 증설을 했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나중에 인텔 때문에 빠졌다가 아니라 인텔 때문에 경계를 하게 될 거예요. 이건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은 돈이 되는 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반도체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 반도체의 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최근에 TSMC에 지진이 나왔어요. 대만에서 지진 나오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피해 복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이고 파운드리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쇼티지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반도체 전체 좋은 거예요. 괜찮죠? 그런데 그럼 TSMC에 관련된 기업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시적으로 빠졌고요. 그리고 복구하는데 4일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이미 얘기 나왔어요. 근데 아직은 모르죠? 심각한 거 아니야?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그런데 일시적인 현상에서 TSMC 관련된 종목들이 빠졌다? 매수 기회. 삼성전자 깜짝 실적? 매수 기회.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소부장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반도체 판은 이렇게 깔려 있어요. 자, 다음 잘 보겠습니다. 자, AI 열풍의 메모리 훈풍 레거시로 확산. 우리가 레거시라는 단어를 얼마나 썼습니까? 안 썼어요. 새로운 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레거시라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냥 범용 반도체.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반도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에 AI 산업에 대한 투자,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축, 범용 메모리까지 수요까지 올라간다. 반도체 다 좋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도체는요. 비수기가 성수기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큰 사이클을 미리 수요를 예측하고 사이클이 진행이 돼요. 선방은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자,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일주일 동안에 낸드 플래시 풍기 현상의 SSD 가격 인상, 그리고 유리기판에 대한 존재, 그리고 AI 열풍에서 전력 수요가 높아진다는 대부분의 반도체 호황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여기서 반도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다음은 유리기판에 대한 언급을 드릴 것인데 과열인가 아니면은 반도체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인가 고민하실 때가 와 있어요. 많이 올랐죠.
제가 소개하고 난 다음에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대표적으로 이와 같이 YCK에 대한 주가도 있고 앞에서 건너뛴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그런데 유리기판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 과열일까? 게임 체인저인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정말 깊이 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방송 마치고요. 남은 시간 더 마치고 제가 공개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 한국경제TV에서 제 얼굴을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 지금 못다한 이야기들 더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딱 여기까지. 그리고 판을 읽고 전략하자. 제가 원픽 트레이딩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